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1월 27일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은 또 다시 기술주를 필두로 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75%, 나스닥이 1.29%가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날 빵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2.18%, 아마존 0.95%, 애플이 좀 많이 올랐죠. 3.31%. 자, 그리고 구글 1.62%, 그리고 넷플릭스가 3.48%, 마이크로소프트가 0.91%,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주가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6.48%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더불어서 반도체의 그 상승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이나 혹은 일본 자금들도 우리나라의 연휴 기간이 조금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런 매수 자금 집행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월요일은 좀 별다른 이벤트가 없고 실적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화요일부터가 좀 이벤트가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연두교서를 발표를 하죠. 연두교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달에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 그런 시정 지침 같은 거를 발표를 하는 그런 연설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이 연두교서를 진행을 하네 못하네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밀고 나가면서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원 의장이 이거는 조금 한 발 물러서야 하는데 하원 의장이 이제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이걸 연기를 해라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밀어붙였죠. 그래서 일단 날짜가 1월 29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할 부분은 트럼프의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를 좀 잡고서 여러분들이 연두교서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지금 이슈 중에 가장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이벤트죠. 지금 메이 총리가 플랜 B를 다시금 이제 표결에 붙였는데 이 표결이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중국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국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31일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FOMC가 있습니다. FOMC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좀 보이고 이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매번 FOMC 회의 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뀌었는데요. 이때 이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지수가 이제 또 달러까지 해서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월이 이번에도 조금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지 혹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부분까지 축소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영향을 좀 줄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제 류어 부총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30일, 31일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의 굉장히 기로라고 볼 수가 있는 그 협상이 1월 30일 날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이제까지는 트럼프가 매일 좋다 좋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혹은 반대로 지금 뭐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너네 무역 적자를 해소해 주겠다라는 지금 딜을 이미 내밀었었죠. 그 카드를 내밀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일단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좀 발표를 합니다. 이거와 연결지어서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까지 이어서 연일 이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난달 거는 굉장히 좋지 않게 이제 50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또 나올지 또 좀 지켜보시면서 중국 상위 지수와 우리나라의 연결되는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가 있고,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굉장히 그 대형주들 또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캐터필터를 필두로 해서 뭐 화이자, 뭐 엘라간, 바이오젠, 애플이 이제 발표를 하네요. 그리고 암젠, 그리고 이베이, 뭐 보잉은 이제 이 무역 협상, 중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니까 보잉은 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좀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 있네요. 그리고 금요일은 뭐 쉐브론이나 머크 이런 엑슨모빌이 있네요. 이런 그래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다음 주에는 돌아온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또 중대형주들이 이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월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코스닥 쪽은 실적이 좋지 않고 이 대형주들은 그나마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 업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겨울만 되면은 이 뉴스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나오지 않아서 이 관련주들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뉴스를 하나 놔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AI 조류 독감인데요. 2014년도부터 5년간 AI가 연속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 지금 0건이래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일단 방역이 우리나라 잘 되어서 지금 발생이 안 한 거일 수도 있지만 발생이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한번 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은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류독감 관련주들은 다 눌려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121선 밑에 있고요. 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요 정도는 만약에 AI가 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을 먼저 좀 매수를 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제일바이오 외에 또 중앙백신 같은 종목도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 좀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자, 여기 그래서 중앙백신이 조금 더 먹을 양은 많네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 놓으시고 좀 기다렸다가 슈팅이 나오면은 그때 바로 매도를 하는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좀 들어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마지막 3개의 캔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1월 4일 최저점 36,850원을 찍고서부터 그 이후로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1월 4일부터 어떤 수급이 들어왔느냐 보시면, 자, 1조 2,800억치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장 같은 경우는 뭐 3,900억, 2,000억 정도, 예,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CLSA라든가 CT, 메릴린치, CS증권, 외국인 창구 중에서도 굉장히 단기 매매에 능숙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창구들 쪽으로 매수가 집행이 되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볼게.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도 목요일과 금요일 장대 양봉을 보면서 지금 75,0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천억 원 가량 지금 1월 4일부터 7천억 원 가량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들어온 창구들을 보시더라도 메릴린치라던가 CLSA, UBS, 모건 스탠리 다들 단기의 매매의 특성이 있는 그런 창구라는 것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미국의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일단 굉장히 많이 꺾였죠. 지난 4분기에 굉장히 뉴스한테도 좀 얻어맞았던 그런 업종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업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 아니잖아요. 호황도 아니고 꺾인 건 기정사실인 그런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지금 갑자기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에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것. 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나 좀 다시 잡아볼까? 현재는 추적해서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벤트들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상기해 두시고 내일부터 장에 좀 대응을 미리미리 좀 해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주말엔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